인바이오젠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오젠은 버킷 스튜디오의 종속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킷 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의 2021년도 경영에 대한 어떤 트렌드의 큰 변화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오젠은 상호를 가지고는 무슨 업종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회사 설명으로는 신발류 제품의 개발 및 유통과 우드 팔렛의 유통 및 키오스크 사업을 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라는 게 제가 뭔지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터치 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인 무인 단말기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665원으로서 2020년 말 5240원에 비해서는 무려 2575원이 감소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현재 내려가서 78%뿐이 시중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려 2020년도 말보다 261%나 추락을 한 주가가 되겠습니다. 주주는 버킷 스튜디오로서 38.8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을 보면은 3년 연속 적자 상태가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매출액은 10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6% 증가했지만 매출 재료비가 더 감소한 거로 되어 있어서 스루풋은 141.2%나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로는 10.7%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6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20으로서 전년보다는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만 0.1 이하는 모두 결손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율이 계속해서 영업적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20억 수준, 2020년에 50억 수준, 그 다음에 2021년에 80억 수준으로 영업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의문이 돼서 또 진행을 해보죠. 모처럼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한 권을 눈에 띄었는데요. 이익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사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만 잠깐 훑어봤는데, 거기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지향 경영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 이게 마치 제약이론 경영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고, 스루풋 회계가 지향하는 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 챕터 중에서 이익 동인이 이 가격에 대한 얘기, 판매량에 대한 얘기, 원가에 대한 얘기, 물론 이제 원가 세계의 전문가가 쓴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각 세 가지 요소별로 챕터로 해서 큰
내용들을 크게 설명을 자세하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가에서 원가의 손익분기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가 함수는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뭐 산식을 만드는 게 비선형 산식을 만들기는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 결국은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산식을 설명을 했는데 뭐 자기 나름대로 그 약어를 그 선정한 거겠죠. 그 D는 마진이고 P는 가격, 그 다음에 K는 개당 변동비다. 이렇게 이제 번역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P, 손익분기점은 C 픽스 나누기 D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고정비 나누기 마진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고정비 나누기 판매 가격에서 그 변동비를 뺀 거로 나누면은 요게 이제 그 마진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지수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과연 손익분기점이 산출되는가? 산출되죠. 되는데 이 방식이 스르프 퇴계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스루프수를 제가 표현하는 것은 지수가 아닌 금액으로 산출을 하는 식을 저희 스카이 홀딩스는 제시를 하고 있죠. BP는 운영 비용이 이제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나누기 스루프율. 스루프율은 딴 게 아니고 P에서 K를 빼는 건 맞는데 그거를 나누기 판매 가격으로 해서 스루픈율이라고 산출을 합니다. 그거로 나눠버리면은 금액으로 바로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산식을 저희 스카이어 홀딩스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그 부분에서 금액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맨 밑에 이 부분만 오타가 있어 가지고 추가 수정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TR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스루픈율입니다. 그 오류를 냈던 거는 BP식으로 산식을 표현했는데 스루픈율이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은 그 위에 산식하고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것은 율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P에서 K를 빼고 나누기 P로 해가지고 스루픈율로 이렇게 한 것이 스루프 방식 스카이 홀딩스가 만들어낸 산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요, 제품이 그 쭉 없다가 2021년 말에 조금 그 발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상품인데, 저 위의 내용을 보면은 이 8억 6,900만 원이 그 중고로 되어 있는데, 평가 충당금이 플러스해서 그 환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 장부 가격이 이제 132로 나오게 되는 거로 이렇게 그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4억 5,600만 원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환입을 잡은 것 자체가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것이 상품 평가 조정액을 가지고 그 매출원가를 크게 조정한 내용 아니냐 이런 우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가 공시되어 있는데요.
주석 데이터를 저는 신뢰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고자산의 변동과 이게 상품 주종이니까 주로 그 상품의 매입액을 여기다 써놓게 돼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상품 매출원가라고 해서 그냥 직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가회계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성의 없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또 리스 그 파레트 그 사업 부분인 모양인데요. 파레트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것 모양인데 리스 매출 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비성분에 모두 상품 매출 원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9.4%가 이제 감소한 거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운영 비용은 그게 이제 바로 다 이 판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려 62.9%나 증가를 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비용은 크게 증가를 시킨 게 눈에 띕니다.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28억에 집행이 됐는데 전년 19억보다 거의 뭐 9억 원 이상 증가를 한 금액이고요. 비율로는 48.7%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직원 수가 16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290만 원인데요. 전년도 3,400에 비해서는 천지개벽할 인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고 나머지 고임금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온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라는 것으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대표이사를 봤는데 2019년에 그 김재욱 씨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강지현 씨가 그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이 강지현 씨는 버킷 스튜디오의 또한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되면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그 판매관리비, 그냥 운영비용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결손 영업 손실을 보면서 그렇게 그 경영을 진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의 용어대로 그냥 이 양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용하겠습니다. 상품 유통업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 제조업이 아니라서 가공비는 없는 거로 산출이 되고요. PQ 총 제조 비용은 총 매입 비용으로 인식을 하시면은 되겠지만은 그 데이터를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성분에서 그 총 매입 비용을 산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그 PQ 그 총 매입 비용을 산출한 금액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공시했기 때문에 1차 검증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단계로서요. 요 1번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증감액이고 비성분에서 제시를 안 해서 그거를 이거 역시 그래서 이 비교 검증이 좀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 원재료의 그 증감액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21년도에 4억 6,800만 원이 검증이 안 된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 크기가 11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의미는 없겠습니다. 3단계 이 현금 흐름은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상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보면은
2021년도에 마이너스 4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금이 4억 5,1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재고가 4억 5,100만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4억 6,8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그 차액이 뭐냐 그러면 재가와 자산 평가 손실을 환입액을 잡았다. 그러니까 일치한다. 좋다 이거죠. 2021년도는 이렇게 일치한다고 보고 2020년도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2020년도를 보면은 이게 그 수치들이 그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 동일하게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그 증가액으로 6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6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4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 차이가 1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 손실액을 그 차감해 주어도 그 14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매우 이 회사의 그 매출 원가를 신뢰할 수 없다. 2021년도는 뭐 일치가 된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쭉 흐름으로 봐서는 그 원가 회계 영업 손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대문에도 저기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은 현금 흐름표 그 흐름으로 그 현금 흐름표가 아니고 그 재고자산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런 양식으로 좀 공시를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그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되풀이돼서 얘기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이 상품 회전율과 TOE 생산성이 3년간 모두 역방향입니다. 이 제조업에서 역방향이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거의 그 확실한데 상품 유통업도 적용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는 것을 분석 경험상 그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기관이나 그 경제 기자 같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가정이라는 말을 쓰시면은 좀 안 되고요. 임팩트가 없어서 의혹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분석하는 목적이 기업의 어떤 그 공격을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도 기업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어떤 그 과학적인 용어로 쓰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재고 회전율이 5.8회전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2020년은 전년도보다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모두 그게 역방향입니다. 생산성하고 재고 회전율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은 생산성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으면은 생산성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또 올라갔고 이것은 그 재고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조금 그 조정 비판적인 언어로는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역시 그 낮은 폭인데도 2021년에 와서 거의 뭐 0.03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4%뿐이 영업 활동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나머지 활동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딴짓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만은, 기업 투자라든지 재무 투자 이런 쪽으로 그 2021년도에 어떤 필이 꽂혀져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의 성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도 좀 느려졌고요.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무려 2,315억 원이라는 이런 금액도 이런 중소기업에서 천지개벽할 투자액이 나왔습니다. 과연 무슨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느냐? 참 매우 흥미롭고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8억 원 순손실입니다. 전년도보다는 그 손실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으로 거꾸로 마이너스는 570억 원을 이 회사에 빌려줬습니다. 무슨 담보로 그 차입을 했는지 신용대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이 개인들이 그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데 대단하게 대출을 잘 받아내고 있어요. 버킷 스튜디오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 대출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율은 전년도 5.2%에서 25.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그 569억 원, 570억 원이 들어온 것은 이 전환사채 전환으로 들어온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회사는 491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돈을 잃었다고 표현해야 옳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차입을 해가지고도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면은 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옳을 것 같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뭐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25.7%나 되는데요. 전년도는 510%나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그 자금 여유가 있었는데 이 영업 사업 활동으로 쓰는 돈은 크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익 잉여금인데 이게 전년도까지는 결손금률로 57%였는데 마이너스. 요게 이제 그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의 그 이익으로 9.8%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도 똑같은 이유로 1.22배로 그 성장이 된 거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재무지표에서 그 자본적 지출이 꽤 큰데 그게 내용이 뭘까 이렇게 보면은 그 비유동 금융자산이 2,300억이나 그 투자가 된 거로 나옵니다. 종속기업 투자는 없어졌고요. 유용자산은 그 한 20억 정도 투자가 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적 지출의 그 큰 거는 비유동자산의 금융자산이다. 이 내용이 뭔지는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부분을 보면은 영업 부분이 적자인데 우리 금융이익이 1238억 원이나 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흑자로 1110억 원이 흑자가 났다 이렇게 결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결손 난 회사가 이익이 날 수 있었을 것이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본업이 기업 투자업인 것 같다.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품 유통업이라는 어떤 회사의 이름을 쓰고서
실질적으로는 투기업을 하는 기업 아니냐, 라는 거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유동 기타 금융자산 항목을 보면은 국내 상장 주식을 1,800억이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한 거에다가 평가 이익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국내 비상장 주식이 있고요. 해외 비상장 주식도 구매한 게 있습니다. 또 채무증권도 채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걸 또한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 주식에 대거 투자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그 내용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 버키 스튜디오는 부동산 투자까지 했습니다만은 주주잉여현금으로 그 회사에 돈이 들어온 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565억 원의 현금이 자본금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커가지고 자금 사정이 좀 풍부해졌다. 그러나 이제 본업으로 쓸 돈은 없고 그 돈을 주식 투자에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장에 이익이란 무엇인가라는 더 프로핏이라는 해외 책이 번역된 내용에 나와 있는 손익분기점을 실제 이 회사에 대입해서 뽑아보면은 BP가 5.05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현재 판매 가격을 그냥 개당 판매 가격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죠. 1481원인데 이게 5배를 해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가격을 5배를 올릴 수 있냐?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스루프 방식은 5.05 나온 거를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판매 가격에서 곱하기 5.05를 하면은 52,924원으로 팔아야 그게 손익인석 수지가 맞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단계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리 스루법 방식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오이가 이제 고정비긴 합니다. 이쪽에서는 C 픽스라고 약어로 만들었습니다만 저자가. 근데 이제 스루프 쪽에서는 그냥 OE, 오퍼레이팅 익스펜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 재료비를 빼고 요건 상품 매출원가로 보면 되겠죠. 이거를 다시 이제 매출액으로 나오면은 그게 스루프율이 되겠습니다. 이거로 나눠버리면은 바로 그냥 52,924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해서 돈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금액으로 지수로 하면은 또 한 번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책에 나온 산식은 훌륭한 산식이지만은 이 술법 방식의 산식은 더 간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손나는 회사를 어떻게 하면 흑자로 만들어 볼 거냐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도 있지만은 결국 영업이익을 증가해야만이 그 기업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7억 9천에게 영업 적자였는데 이거를 그래도 한 40억 흑자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목표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이제 98억이 나갔었는데 이 운영 비용이 이번에 인건비 오르고 다른 비용들이 오르는 거 봐서는 맥시멈 30%까지 증가한다고 일단 보고 그러면은 아까 손익분기점 산식에서 하나 제가 추가한 것은
목표 이익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나눠버리면은 이거를 그냥 이 개별 단가로 그냥 생각을 하죠. 1481원에 팔던 그 상품을 37,388원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럴 수 있겠냐? 그건 이제 영업이 해야 될 몫인데요. 부가가치를 어떻게 올릴 거냐? 과연 이 업종이, 이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흑자를 내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 게임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결론은 그 수르픈율을 현재 그 마진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19%를 49%까지 올려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그 매출 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결국 이럴 수 있느냐? 경쟁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적자로 갈 거냐? 뭐 잠깐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남겠죠. 근데 이런 그 방식을 이제 제가 B프레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스루프 쪽 식으로 만들어 놓은 산식인데, 스루프율은 좋다. 45% 증가시키자. 그런데 이제 변수를 그 재고 회전율을 5.8 회전했었는데, 많지도 적지도 않게 6회전 정도 더 올리자. 그러면 이제 그 변수, 함수들이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매출 재료비도 좀 적게 올리지만은 26,000원에 판매를 하면은 이익이 남소 라고 그 위에다가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실행 효과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판매가 시장 제약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즉 수르픈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기업의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구체적인가 뭔가 있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스루푸드에서 그 익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그 용어들을 매출 재료비를 상품 매출원가라고 표현을 해도 유통업이니까 해도 좋을 거고요. 스루풋을 뭐 공원이익이라고 국산말로 얘기를 해도 되고 마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용이라고 이거는 이제 국산말로 우리말로 그냥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영업이익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2021년도의 실적은 이랬었는데 2022년도에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면은 이 계획한 대로 해가지고 재료비 5% 오른다고 가정하고 운영비용 30% 오른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익은 150%를 그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은 25,773원에 팔면은 이익이 나가지고 그 3,966원에 이익이 날 겁니다라고 내부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최고 경영자가 줘서 26,000원까지 한번 받아 내보고 영업을 해봅시다. 이러면은 금액이 이제 4,194원으로 증가되는 거고요. 영업 프로핏이 실행 예산대로 아까 하면은 한 3만원 돈 가까이 그 더 추가 판매를 누적적으로 매출이라고 그러면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한번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 봤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이 됐는데요. 이익에 대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논리 게임들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원가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스루풋 지표도 왜곡이 된 상태에서 플랜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